안녕하세요. 숨쉬는 백수TV의 숨쉬는 백수입니다. 오늘도 이 책의 단편 소설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벨셈식 사랑법입니다. 그럼 남자는 아내와의 불화 때문에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영원히 안 올 것만 같았던 사랑이 어떻게 결혼한 지 1년이 되기도 전에 이처럼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다. 아내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변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대체 뭐가 잘못되었기에 걸핏하면 다투게 되는 것일까? 남자는 수소문 끝에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구했다. 전문가를 서른이 갓 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엉뚱한 지시를 내렸다. 내일 오후 6시 40분 혼자서 해변으로 가세요. 가는 길에 신문이나 잡지를 절대 보지 말고 방송도 듣지 마세요. 해변에 도착하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줄 거예요. 당신은 그 메시지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남자는 뭘 어쩌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작정 해변에 가서 문자 메시지를 기다리라니 도무지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일단 여자의 당부대로 다음날 저녁 무렵에 해변으로 향했다. 막상 노을이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보니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고 답답했던 마음도 트이는 듯했다. 잠시 후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휴대폰 화면에는 마음껏 보고 듣고 생각하세요 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남자는 바닷가에 앉아 한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바람과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대자연의 리듬이 어쩐지 자신의 심장 소리와 어울려지는 것 같았다. 살아오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주변의 풍경과 소리에 마음을 쏟았던 적은 없었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문득 한 학창 시절의 담임 선생님이 생각났다. 선생님은 수업 중 틈틈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어떤 학생의 질문을 받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을 시킨 적이 있었다. 아이들은 제각각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한 아이는 사랑은 곧 낭만이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아이는 사랑이야말로 인연이라고 했다. 많은 친구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런데 선생님은 갑자기 사랑은 수학에서의 뺄셈과 많이 닮아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Starting a 표정을 scheduled 짓자 cleanup.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다. 사랑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기나긴 덧셈의 여정이 시작되지. 사랑에게 많은 것들을 더해주고 많은 것들을 돌려받잖나? 그런데 그런 사랑이 익어가다 보면 어느새 뺄셈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 있단다. 상대에 대한 공연한 기대를 빼고 내 사랑의 이기심을 빼면서 조금 더 단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책임 있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야.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야. 두 번째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내와의 즐거웠던 지난 시절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의 말씀은 사실이었다. 초기의 사랑은 번거로움을 마다하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생일은 물론 처음 만났을 날,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 등 수많은 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기면서도 즐겁기만 했다. 기념일마다 꽃과 선물, 그녀를 감동시킬 멋진 멘트를 준비해 이벤트를 벌였다. 당시 그녀가 좋아하는 영화는 공포 영화였다. 남자 또한 그랬다. 놀란 그녀가 품에 안겨오기를 기대했다. 그녀 역시 남자에게 안전함을 느끼고 싶었을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바라만 보아도 그 이상 더 로맨틱할 수가 없었다. 사랑이란 당연히 그런 것이었다. 남자의 마음속에는 그녀만이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조금이라도 함께 더 머물기 위해 온갖 수단을 생각해냈다. 남자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그녀가 함께 울어주고 그녀가 고통받을 때는 남자가 그녀를 위로하며 매일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기도 했다.
그 애틋한 마음이 결국 결혼으로 이어져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남자의 몸이 자기도 모르게 뜨거워졌다. 이윽고 세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로를 괴롭히는 말을 모래 위에 쓰세요. 남자는 먼저 그런 것도 못하는 주제라고 썼다. 아내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분노로 몸소리쳤고 자괴감에 빠졌다. 그렇게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남자는 그녀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다.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부부간에 오갔던 말들을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썼다. 한참 동안 썼지만 더 써야 할 말이 무척 많았다. 남자는 그렇게 많은 말들을 모래 위에 쓰다가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왜 저녁 시간에 해변에 이런 일을 시켰지? 민물때가 되자 파도가 밀려왔다. 거품이 어느덧 남자의 발치까지 다가왔다. 깜짝 놀란 남자가 해변 쪽으로 물러나자 모래사장에 쏟아었던 아픈 말들이 파도에 휩쓸렸다. 남자는 아내에게 청혼했을 때 품었던 결심을 떠올렸다. 자기보다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순수한 열정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녀 또한 그렇게 고백했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는 언제 그런 결심을 했냐는 듯 제각각 이기적인 삶을 추구해온 것이다. 공연한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비루한 일상이 반복됐다. 과도한 이기심과 허망한 기대가 두 사람을 사랑에 상처를 입혔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남자는 연애 초기의 열정과 신념 또한 자신이 그간 잃어버렸던 수많은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사랑은 감정으로 추상적이며 변화하는 것이다. 반복 결혼은 책임자이자 구체적인 것이며 안정적인 것이다. 담임 선생님 말씀이 옳았다. 사랑은 수많은 덧셈을 필요로 하지만 결혼 이후에 책임 있는 사랑은 상대를 위해 끊임없이 마음을 비워내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이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정성 들여 화장을 하는 것이 덧셈의 사랑이라면 그런 화장을 지워낸 얼굴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은 뺄셈의 사랑이다.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생각에 잠겨있던 남자를 현실로 불러냈다. 왼쪽 마을 방향으로 걸어가세요. 남자는 문자를 확인하고 재빨리 주변을 돌아보았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았다가 때맞춰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변을 따라 줄지어 있는 수많은 호텔과 식당에서 그 사람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남자는 이내 포기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걷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맞은편에서 낯익은 모습의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상대도 남자를 발견했는지 흠칫 놀라는 것 같다. 몇 걸음 다가서자 윤곽이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향해 외쳤다. 여보. 오늘도 단편소설 하나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